안녕하십니까. 소수선 국어학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고려가요 정석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려가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 수업 시간에 어떤 학생이 선생님 고려가요인데 왜 한글로 적혔나요? 한글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졌잖아요. 그 질문은 이 작품의 특징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 작품을 공부하면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려가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3단 구성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봅시다. 자, 1연이 첫 번째 부분이고 2연, 3연, 4연, 5연이 두 번째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 6연이 세 번째 부분. 특히 여러분이 첫 번째 부분, 그 마지막 부분, 요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드리면 앞부분에 제가 선생님이 제시한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이 정석가인데 정은 징, 석은 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악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거고요. 자, 악기는 1연에 나옵니다. 징아 돌아 당금의 개상이다. 징이시여 돌이시여 당금 지금의 계십니다. 있습니다. 이 시는 반복된 부분이 많습니다. 반복된 부분은 안 읽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보면 징아 했을 때 아, 하, 요거는 뭔가 하면 어떤 높임을 나타내는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징이시여 돌이시여. 자, 징하고 돌을 불렀네요. 그쵸? 당연히 의인법이고요. 지금 있습니다. 선왕성대에 태평성대에 논이 아와지이다. 요런 부분도 여러분 좀 자세히 갑시다. 논이다는요, 놀다와 니다가 합쳐졌습니다. 니다, 녀다, 녀다, 요런 표현은 현대 국어에는 쓰이지 않지만 예전 국어에 여러분 보시면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있다, 지내다, 살다, 가다, 흐르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놀며 있습니다. 놀며 지냅니다. 요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뒷부분은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이별하기 싫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은 뒷부분하고 어떤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요런 걸 우리 뭐라고 하나 하면 축사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고려시대에 구전되다가 조선시대에 정착되면서 궁중에 연희하게 되는데, 고려가요는 남녀상렬지사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서로 좋아하는 내용, 솔직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를 궁중에서 연희할 경우 쉽게 말해서 어떤 격이 떨어진다, 요런 반응을 이렇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었다, 요런 의미도 되고요. 축사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현대의 가수들이 노래를 하다가 이별 노래를 막 하다가 관객들에게 여러분 사랑해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본 내용과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하죠. 그것과 어떤 같은 맥락이다. 여러분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징, 돌 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석가다, 요거 이해해 주시고, 요 내용은 태평성대에 놀고 지내고 싶습니다. 요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태평성대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것도 되죠. 태평성대에 놀며 지냅니다. 누구 때문에요? 임금님 때문에요. 임금님 덕분에요. 그죠? 그래서 임금을 예찬한다, 요렇게도 얼마든지 해석 가능합니다. 주로 여기 요렇게 해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태평성대를 소망한다. 자, 첫 번째 축사에서는 태평성대에 대한 소망이 들어있다. 이 정도 알고, 자, 궁중에 정착하며 어떤 새로
끼어든 편입된 그런 부분이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2연, 3연, 4연, 5연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똑같은 구조가 반복된다, 뭐 대꾸를 이룬다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반복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딱 봤을 때 1행, 2행 했을 때 두 번째 부분,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다섯째 부분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걸 읽지 않겠습니다. 삭삭기, 세모래, 삭삭기는 사각사각 혹은 사각사각 혹은 바싹바싹 뭐 이 정도 되겠죠. 사각, 사각, 쉐, 몰, 엔댕. 자,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이런 부분 보세요. 리을을 뒤로 보내면 모래가 되겠죠. 쉐는 새. 그래서 사각사각 가는 모래, 별에, 벼랑에, 그냥 모래밭에 이런 뜻입니다. 나나는요, 여러분. 나나는 나는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요거는 조흥꾸다, 흥을 만들어준다, 혹은 여음꾸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머지 여자입니다. 본 내용하고 관계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 내용이 없습니다. 나는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바삭바삭 가는 모래밭에 뭐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거, 뭐 체키럽 요즘으로 하면 이런 거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운 밤, 군밤입니다. 군밤, 닷대, 다섯 대를 심습니다. 그 밤이, 미음은 요거는 반대로 당기시면 되겠습니다. 그 밤이 움이 돋아, 움터서, 쌍나서 요 정도로 해석해 주세요. 쌍나서 싹이 돋아서 쌍나면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글자가 조금 이상한데 싹이 돋아 되겠습니다. 쌍나면 유독하신 님을 여해아와 지이다. 요거는 여이다, 이별하다 요런 뜻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좀 살펴볼게요. 여기 크게 두 가지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요 시의 흐름을 보시면요.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오면 당신과 이별하겠습니다. 요런 구조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3, 4, 5 똑같습니다. 자,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해진다. 이러면 어떤 일단 역설법이 될 것이고요. 이별한다. 진짜 이별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반어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 요거 보시면 구운 밤이 쌍나면 이별하고 싶을 정도로 이별하기 싫습니다입니다. 그죠? 그래서 과장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반복법도 계속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봤을 때 님과 이별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할 것이 덕이 많으신 님 이별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죠? 자, 이 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자, 이 님이 자,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다. 요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임금님입니다. 요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근데 자, 조선시대라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 고려시대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님일 가능성이 크죠. 그랬을 때는 연정가다. 그리고 궁중음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임금일 가능성이 크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가능성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임금님이 잘 살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송축가일 수도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연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사각사각 가는 모래밭에 군밤 5대를 심습니다. 모래밭에 군밤을 심어서 쌍나면 이별하겠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죠. 모래밭에 밤을 심으면, 특히 군밤을 심으면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해지면 이별하겠다고 했습니다. 2연 가보시면 옥으로, 구수록, 보석입니다.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그러니까 굿을 보석에 이렇게 연꽃을 못 그리겠다. 이렇게 그릴수록 이상해지네요. 새깁니다. 그러고 나서
바위 위에 접두합니다. 접붙입니다. 자, 무생물이죠. 그 꽃이 삼동은 새묶음입니다. 새묶음 핀다면 덕이 많으신 님 이별하겠습니다. 똑같죠?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바위 위에 접붙입니다. 새묶음 피면 당신과 이별하겠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해지면 당신과 이별하겠습니다. 역설적 상황이며 반어며 과장이며 반복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사면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사연입니다. 무쇠로 쇳덩이죠. 철릭은 철갑옷입니다. 장수들이 입는 옷이죠. 마라는 마름질해서 만들어서 나는 체키럽. 자, 철사로 주름을 박습니다. 철사는 철사고요. 주름을 박아요. 그 옷이 시옷 당겨야 되겠죠. 다 헐어지면 덕이 많으신 님 이별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쇳덩이로 철갑옷 만들어서 철사로 주름 박아요. 그래서 그 옷이 다 헐면 당신과 이별하겠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해지면 이별하겠다는 이야기고 이별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반어법입니다. 역설이고 과장이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분 마지막 연 5연입니다. 무쇠로 한 소를 지어다가 쇼는 소 되겠습니다. 하는 크다, 많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큰 소겠죠. 지어다가 만들어다가 털슈샨 돼 있는데요. 털은 구경어이라서 철, 수, 산으로 읽어주시고요. 철은 철입니다. 숫자는 나무 숫자입니다. 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에 이런 산이 어디 있나요? 없죠. 근데 있다 치고 놓습니다. 그 쉐는 요것도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얘 혼자 주격조사 역할을 합니다. 요거는 쇼보다는 소가 발음이 편하죠. 단모음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소가 철로 된 풀을 먹으면 덕이 많으신 님 이별하겠습니다. 자, 다시 가볼까요? 쇳덩이로 큰 소를 만듭니다. 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에 그 소를 놓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 소가 철로 된 풀을 먹으면 덕이 많으신 님 이별하겠습니다. 2, 3, 4, 5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지 않겠다. 도 되고요. 임금님과 이별하지 않겠습니다. 임금님 오래 사세요. 임금님 잘 되세요. 송축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래서 2연, 3연, 4연, 5연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연 보시면 공부를 좀 한 학생은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드는 시일 겁니다. 구슬이 바위의 지신들. 구슬이 리을 당기세요. 구슬이 바위에 지다 떨어진들. 기니딴 그치리까 되겠습니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서리법입니다.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죠. 즈문해를 외오곰 외로이 녀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외웁니다. 여다, 니다, 얘다, 있다, 지내다, 살다, 가다, 흐르다. 이건 뭐다? 천년을 외로이 지낸들. 신이야 그치리겠습니까?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서리법 2번 쓰였고 반복법 쓰였습니다. 요거 잠깐 살펴보면요. 자,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끈은 그대로다. 자, 그 다음에 천년을 외로이 지내도 신입니다. 믿음이야 그대로다. 누가? 내가, 나가. 생략됐습니다. 자,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끈이야 끊어지지 않듯이 내가 천년을 외로이 지내도 믿음은 그대로입니다. 되겠습니다. 자, 요 관계에서 요 관계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죠? 설명 방식. 유추의 설명 방식입니다. 유추는 비유와 차이가 있습니다. 비유 같은 경우는 1대1로 가지만 유추는 관계와 관계가 만나는 게 유추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인생에 잘 비유하는데 마라톤은 인생과 같다.
마라톤이 처음 출발이 똑같지만 노력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듯이 인생도 처음 출발은 똑같지만 노력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요런 형태의 설명 방식을 유추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유추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천년을 외로이 지내도 임금에 대한 믿음 혹은 사랑하는 님에 대한 믿음은 그대로입니다를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설명할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요 부분은 공부하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서경별곡 2형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뭐 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표절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유행가를 이 작품에 끌어왔다. 당연히 구전되었겠죠. 그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구전의 특징, 민요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요걸로 봤을 때는 고려시대 작품인 것 같고요. 그죠? 요걸로 봤을 때는 조선의 궁중악으로 정착된 흔적이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그래서 지금 1호는 태평성대를 소망했고 2, 3, 4, 5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쓸까요?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임금에 대한 믿음이다. 요런 형태로 시가 전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전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그치겠습니까? 천년을 외로이 지낸들 믿음이야 그치겠습니까? 자,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끈이 끊어지지 않듯이 천년을 내가 외롭게 살아도 당신에 대한 믿음은 변치 않는다. 이런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고전에 고려 시대에도 불렸고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 안 보입니다. 여기다 쓸게요. 고려 시대에도 불렸고 그 다음에 조선 시대에도 불렸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구전되었고 조선 시대에는 궁중악으로 정착되었다. 첫 번째 특징이었죠.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앞부분이 축사, 서사 혹은 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앞부분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죠? 축사는 그 임금의 송축 이런 것들을 비는 거였고 그 다음 중간 부분에는 그 임에 대한 사랑이 나왔습니다. 그죠? 임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는 임에 대한 믿음이 나왔습니다. 요렇게 전체 내용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부분은 아이고 또 안 나오죠. 요 부분은 궁중악으로 정착된 부분이고 요 부분은 민요적 특징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표현법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의 표현법은 첫 번째 반어법 이별하지 않겠다. 역설법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반복이 있었고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리도 있었네요. 그리고 유추의 어떤 설명 방식을 마지막 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는 주제가 자, 송축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정가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축가 같은 경우는 그 임금에 대한 송축이죠. 임금에 대한 송축이다. 잘 되기를 빈다. 자, 연정가는 임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작품 살펴봤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각각 어떤 그 특징을 중심으로 이 작품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 많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